네, 안녕하세요. 지옥 같은 7월이 지나가고 8월에는 조금은 더 우리가 할 게 많아지는 듯한 흐름들이 나오고 있죠. 기다렸던 코스피와 코스닥의 동반 상승. 참 얼마 만에 보는 현상인지 모르겠어요. 무튼 8월의 첫 주간은 이렇게 생각보다 더 괜찮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쪽과 그렇지 못한 쪽에 대한 구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많은 종목군들이 여러분들 차트의 패턴이 비슷하죠.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지난주에 바닥을 일부 잡고 이번 주에 바닥 대비 20에서 많게는 30% 상승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 여기서 이제는 또 판단을 잘해야 돼요. 계속할 종목에 우리가 집중하고 또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면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건 뭐냐? 저는 에너지에서 찾아야 된다 봅니다. 반도체는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 있어요. 반도체는 디폴트 값입니다. 반도체는 변하지 않는 여전히 주도주여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반도체를 제외하고 조금 더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될 섹터가 어딘가라고 하면 에너지입니다. 근데 에너지라고 하는 게 되게 많죠. 근데 오늘은 그 안에서 원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 해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자,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이어져 오는 테크 기업들의 실적,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마존이 시총 3조 달러를 첫 돌파를 하면서 금쪽이에서 정말 소중한 친구로 변화하고 있죠. AMD도 역대 최대 분기 실적, 여기에 캐펙스 투자의 규모 증가분을 생각을 하면 역대 최대의 분기 투자가 아닐까 싶어요. 더군다나 조용했던 일론 머스크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 지금 최대의 관건은 칩 병목이다. 아니, 그러면 칩 병목이면 칩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미 다 보고 있잖아요. 전자닉스, 여기서 무엇을 더 강조합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전자닉스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칩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용수와 전력, 그리고 그 칩으로 만들어진 데이터 센터를 돌려야 하는 에너지 인프라. 이것을 토대로 보면 저는 원전 에너지가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남들이 지금 다들 다른 쪽으로 시선을 향했을 때 우리 채널의 구독자분들만이라도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 혹은 이해도를 높이는 게 저는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저는 원전 여러 기업들이 여러분들이 생각나시겠지만 다 필요 없다고 봅니다. 딱 하나,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면 원전은 끝난다. 얼마나 심플합니까? 우리가 지금 반도체 소부장주들 힘든 게 뭐죠? 전공정은 전공정대로, 후공정은 후공정대로, 소재는 소재, 부품은 부품대로 다 그들만의 대장주가 있어서 그런데, 원전은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만 보면 됩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의 도대체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느냐? 딱 두 가지. 수주 잔고가 올라오고 있는가? 그죠? 두 번째, 미국에서의 현재 SMR의 기조가 어떠한가? 요거 두 개만 체크를 하면 돼요. 그런데 미국 내에서의 SMR의 현황은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바로 수주 잔고가 늘어나느냐 늘어나지 못하느냐인데, 2025년 말부터 2026년 그리고 올해 2분기까지 어때요? 쭉 올라오고 있죠. 23조에서 24조, 26조. 자, 여기에 더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요, SMR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수주 잔고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요?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래 잘하던 가스터빈에 대한 수주 잔고가 높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유럽이 기후가 되게 덥다고 해요. 되게 더운데 그들은 또 어떤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가져다 쓰는 나라냐면 천연가스를 가져다 씁니다. 천연가스 다음으로 지금 대체 에너지 할 게 없다 그래요. 탈원전 했던 게 지금 독이 되어 날아 들어오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유럽의 에너지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이들도 부랴부랴 에너지에 대한 어떤 변화를 꾀야겠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SMR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한쪽에서는 가스 터빈이 필요할 겁니다. 왜? 유럽은 대표적으로 천연가스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데 가장 힘을 많이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가스 터빈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LNG와 천연가스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중간다리 역할을. 그래서 유럽에서의 수주 잔고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음과 동시에 미국에서는 천천히지만 조금씩 기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뉴스케일 파워, 테라파워, 엑스에너지가 있는데, 뉴스케일 파워, SMR, 티커명도 SMR입니다. 자, 이 SMR이 고점 대비 거의 60% 이상 하락한 다음에 슬슬 최근에 다시 올라오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자, SMR이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오든지 아니면 뉴스를 붙이면서 올라오든지 올라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관련주들에 대한 시선 또한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기업은 뉴스케일 파워보다는 테라파워를 조금 더 집중력 있게 봐야 됩니다. 왜냐? 테라파워는 누가 만들었어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기업입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미 예전부터 본인들의 사업의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서 직접 조달받으려는 밸류체인을 구성하고 있었던 기업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가 단독 보도라서 추후에 후속 보도들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빠른 시일 내에 또 우리나라로 온다는 이야기들이 점점 나오고 있죠. 엔비디아가 왔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발벗고 나서서 반겼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가장 반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빌 게이츠가 왔을 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이야기 하겠습니까? 애저 이야기 하겠습니까? 아니죠.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협업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두산에너빌리티 지금까지 가스 터빈만으로도 이렇게 잘 버텨왔어요. 실적을 놓고 보더라도 잘 버텨왔습니다. 잘 버텨왔어요. 여기에 이제 뭐가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 SMR만 붙어주면 되는 거예요.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거, 시설 투자, 일회성 비용 그런 것 때문이라면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건 뭐냐? 매출액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영업이익률의 성장이 따라오는 것만 보여주면 되고, 두 번째, 설령 지금 그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어때요? 주가는 좋든 싫든 고점 대비 약 50% 반토막 나면서 선반영을 시켰던 상황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대로 된 반등력이 한 번 더 나오게 된다고 하면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다들 목표를 10만 원으로 잡고 있을 겁니다. 10만 원으로. 대신에 지금은 기업의 좋고 나쁘고보다 그래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요? 이게 더 중요한 시기일 것 같거든요. 자, 이번 주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본 건 바닥 대비의 회복력도 회복력이지만 회복력이 나올 때 어떤 수급 주체가 과연 두산에너빌리티를 픽하고 있는 것일까? 이게 가장 궁금했어요.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 중에 한 주체만 선택한 게 아니라 양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두산에너빌리티에 대한 지금의 가격 메리트는 이들도 모두 느끼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자, 기술적으로 지금 코스피가 조금 과하고 코스닥도 조금 과하게 움직이고 있죠. 이에 따라서 차익 물량이 나오게 되면 저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밴드에서의 우리가 접근 전략에 대한 고민을 해볼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자, 한술에 이 모든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V자 반등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은 저는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 과정에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텐데 이번에 두산에너빌리티 그 물량 소화하는 밴드는 7만 원에서 7만 5천 원대 형성이 될 거라 저는 감히 예측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포트 내에서 나는 에너지를 공략하고 싶은데 뚜렷하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모르겠다 오늘 컨텐츠 참고하셔서 원전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제가 제시드리고 있는 전략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시기예요. 이럴 때 과감함이 저는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장전, 장중, 장후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들을 저희가 아래 카카오톡 링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공유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반드시 참여해 주시고 제가 매주 일요일, 월요일, 목요일 저녁 10시 반에 라이브 방송을 또 하잖아요. 라이브 방송 반드시 참여하셔서 우리가 지금 당일 움직임 되게 피곤하게 쫓아가고 있는데 그냥 제 방송 참여하셔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만 알아가시면 여러분들 피로도는 최소화하고 주식 투자는 최대한 즐겁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